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방황하거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한 남자의 90년 인생 이야기다. 정주영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현대그룹의 창업자이자 한국 경제의 기적을 만든 주인공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기업 경영이나 돈 버는 비법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건강과 가족과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를 강조했다. 그랬을까? 그토록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런 평범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그의 인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도 깨닫게 될 것이다. 성공이란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주영은 1915년 강원도 통천군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8형제 중 맏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책임져야 했다. 학교는 겨울 초등학교만 졸업했다.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평생 한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16살에 집을 나와 서울로 올라왔다. 막노동과 배달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때 그가 품었던 꿈은 단 하나였다.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22살에 그는 작은 쌀가게를 인수했다. 경일상회라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말기에 쌀 배급제가 시행되면서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다. 첫 번째 실패였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해방 후 그는 자동차 수리업을 시작했다. 아현동 자동차 공업사였다. 미군 트럭을 수리하며 기술을 익혔다. 그리고 1946년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설립했다. 이것이 현대그룹의 시작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 31살이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그에게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의 신념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기회를 보았다. 전쟁이 끝나면 복구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1950년 현대건설을 설립했다. 처음에는 작은 공사만 맡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더 큰 공사를 따내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한강 다리 복구 공사를 따냈다. 이것이 현대건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경제개발을 시작했다. 정주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고속도로 건설과 댐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냈다. 2년 5개월 만에 428km의 고속도로를 완성했다. 이 성공으로 현대건설은 한국 최고의 건설회사가 되었다. 하지만 정주영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조선업이었다. 1970년 그는 울산에 조선소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다. 한국에는 조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영국으로 나라가 차관을 얻기 위해 뛰어다녔다. 은행가들이 담보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울산 앞바다 지도를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가 담보입니다. 황당해하는 은행가들에게 그는 계속 설득했다.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과 의지를 믿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차관을 얻는 데 성공했다. 1972년 현대조선소가 착공되었다. 그리고 1974년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완공되었다. 첫 번째 배가 진수되던 날 그는 눈물을 흘렸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이었다. 이 성공은 단순한 기업의 성취가 아니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신호탄이었다. 정주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동차 산업에도 진출했다. 1967년 현대자동차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외국자사 기술 제휴를 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독자 모델 개발이었다. 1975년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를 출시했다. 이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었다. 포니는 수출까지 성공하며 한국을 자동차 생산국으로 만들었다. 정주영의 도전은 계속되었다. 중공업과 전자산업에도 진출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전자를 설립했다. 그의 사업 병역은 끝없이 확장되었다. 1980년대 현대그룹은 한국 최대의 기업 집단이 되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자금난에 시달렸고 기술 부족으로 고생했다. 정치적 압박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한 것도 그런 예다. 중동 건설 붐이 일었을 때 그는 과감하게 뛰어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웨크 등에서 대형 공사를 수주했다. 이것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외화를 벌어들였고 일자리를 만들었다. 정주영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설계자였다. 그의 도전 정신과 추진력이 오늘날 한국 경제의 기초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늘 겸손했다. 성공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함께 일한 직원들과 나라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 후반 정주영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정치에 참여한 것이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경제 대통령을 자처했다.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도전은 의미가 있었다. 기업가 정신을 정치에 접목시키려 했던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그는 다시 경영 일선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건강과 가족이었다. 노년에 접어든 정주영은 후배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잃으면 끝이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라. 성공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들은 평생을 일에만 매달렸던 그가 늦게 깨달은 진리였다. 그는 젊은 시절 가족과 보낸 시간이 너무 적었다고 후회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일상이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아내와 대화할 시간도 없었다. 오직 일만 생각했다. 그러다가 문득 돌아보니 애들은 이미 다 자라 있었다. 손자들이 생겼다. 그제야 그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래서 그는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나처럼 후회하지 말라고.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정주영은 또한 사람을 보는 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다.
배신당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사람을 의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라고 조언했다. 그가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성실함이었다. 머리가 좋은 것보다 성실한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재능이 있어도 게으르면 소용없다고 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고 믿었다. 그는 또한 진심을 중요하게 여겼다.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사람을 경계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과도 격이 없이 지냈다. 현장에서 함께 밥을 먹고 막걸리를 마셨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격려했다. 이런 그의 태도가 직원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냈다. 현대맨이라는 말이 생긴 것도 그 때문이다. 정주영과 함께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정주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이것이 현대그룹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돈에 대한 정주영의 철학도 독특했다. 그는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봤다. 돈은 일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돈을 썼다. 조선소를 지을 때도 그랬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렸다. 하지만 그는 밀고 나갔다.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과감한 투자가 현대그룹을 크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는 검소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았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았다. 밥도 직원들과 똑같이 먹었다. 그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걱정이 많아진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돈을 사회를 위해 쓰는 것을 좋아했다. 장학재단을 만들고 학교를 지었다. 병원을 세고 문화사업도 지원했다.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돈은 물과 같다. 고이면 썩는다. 흘려보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생명을 만든다. 이것이 그의 돈 철학이었다. 정주영이 노년에 가장 후회한 것은 건강을 돌보지 못한 것이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밤을 새워 일해도 끄덕없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도 괜찮았다. 그래서 몸을 혹사시켰다. 쉬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했다. 일하는 것이 휴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겼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었다. 그제야 그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 번 망가진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후배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가족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짐이 될 뿐이라고. 그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강조했다. 젊을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한 번 잃은 건강은 되찾기 어렵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조언했다. 충분히 자고 제때 먹으라고 했다.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라고 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신 건강의 중요성도 말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고 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조언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했다. 정주영은 일이 곧 인생이라고 믿었다. 그에게 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다.
자아실현의 수단이었고 삶의 의미였다. 그는 일하는 것을 즐겼다. 새로운 도전을 좋아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는 것에서 희열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은퇴를 생각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했다. 몸이 허락하는 한 현장을 찾았다. 직원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도 했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취미 생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을 사랑하되 일에 노예가 되지 말라. 일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일과 삶의 조화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그가 평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였다. 정주영은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 자신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사업이 망한 적도 있었다. 배신당한 적도 많았다.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믿었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를 기회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그의 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정주영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이야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도전의 역사. 하지만 그가 진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삶의 균형이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 돈도 필요하지만 가족이 더 소중하다. 일도 해야 하지만 삶을 즐겨야 한다. 이것이 그가 90년 인생을 통해 깨달은 진리였다. 정주영은 2001년 3월 21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6세였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정신은 살아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의 신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그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시대의 개척자였고 꿈의 실현자였다. 무엇보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후세의 교훈을 남겼다. 오늘 우리가 정주영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인가? 첫째,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둘째,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다. 성공해도 가족이 없으면 외롭다. 셋째,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좋은 사람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 넷째,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돈을 올바르게 써야 의미가 있다. 이내 가지는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다. 우리는 종종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잊고 산다. 성공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 정주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그리고 동시에 희망을 준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이 전부는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다. 이것이 정주영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건강을 지키고 있는가? 가족을 소중히 하고 있는가?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돈을 올바르게 쓰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 정주행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 그것은 바로 도전 정신이다. 그는 평생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다. 이런 도전 정신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도전만 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준비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하다. 정주영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철저히 준비했다. 밤낮 없이 노력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다. 우리도 그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공이 전부는 아니다. 성공하면서도 건강을 지켜야 한다.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돈을 의미 있게 써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정주영의 또 다른 교훈은 겸손이다. 그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겸손했다. 자신의 성공이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그를 더 크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권위적이지 않았다. 직원들과 격이 없이 대화했다. 현장에서 함께 일했다. 이런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우리도 겸손해야 한다. 아무리 성공해도 교만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인정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다. 정주영은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라고 했다. 사회기여해야 한다고 믿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국가와 사회를 생각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했다. 이런 정신이 현대그룹을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오늘날 기업들도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단순히 이윤 추구만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약자를 돕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다. 정주영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는 교육의 중요성이다. 그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것을 평생 아쉬워했다. 그래서 교육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다. 장학재단을 만들고 학교를 지었다.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다. 그는 교육이 국가의 미래라고 믿었다. 인재를 키워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낌없이 투자했다. 이것이 그의 극심이었다. 우리도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평생 학습을 해야 한다. 배움을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 계속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 정주영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 같다. 가난에서 시작해서 부를 이루었다. 실패를 딛고 성공을 거두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위대함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면이다. 그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이런 인간적인 면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인품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품이 더 중요하다. 실력도 필요하지만 인간성이 더 필요하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결국 진심이다. 정준영이 남긴 명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시도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은 그의 인생 철학을 잘 보여준다. 도전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도 없다. 일단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길이 보인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우리도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시작하면 방법이 보인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 정주영은 또한 이런 말을 했다. 내 인생의 저비몽은 신용과 일이다. 이 두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의리를 저버리면 사람을 잃는다. 이것이 그의 경영 철학이었다. 오늘날에도 이 원칙은 유효하다. 신용은 개인과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다. 의리는 인간관계의 기초다. 이 두 가지를 지켜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다. 정주영의 삶을 통해 우리는 리더십도 배운다. 그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였다. 하지만 독재적이지 않았다.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함께 고민하고 결정했다. 실수를 용납했다.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주었다. 이런 리더십이 직원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냈다. 그들은 정주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현대그룹 성공의 비결이었다. 오늘날 리더들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말아야 한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한다.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정주영은 위기 관리 능력도 뛰어났다. 그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자금난과 기술 부족과 정치적 압박. 하지만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침착하게 대응하고 과감하게 결단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오늘날에도 위기는 계속된다. 경제 위기와 팬데믹과 전쟁.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 침착하게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주영의 국제적 감각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일찍부터 세계를 무대로 생각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외국 기술을 도입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했다. 이런 국제적 감각이 현대그룹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었다. 오늘날은 더욱 글로벌 시대다. 국경이 없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졌다. 국제적 감각이 필수가 되었다. 외국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세계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정주영은 혁신의 아이콘이기도 했다. 그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했다. 이런 혁신 정신이 그를 선구자로 만들었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이다.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시작했다. 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성공했다. 이것이 혁신의 힘이다. 오늘날에도 혁신은 생존의 조건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정주영의 협상력도 뛰어났다. 그는 수많은 협상을 성공시켰다. 국내 기업과 정부와 은행과. 그의 협상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철저한 준비였다. 상대를 연구하고 전략을 세웠다.
둘째, 진정성이었다. 거짓말하지 않고 신뢰를 쌓았다. 셋째, 내심이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했다. 이런 협상력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오늘날에도 협상력은 중요하다. 비즈니스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필요하다. 준비하고 진정성을 갖고 인내해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정주영은 시간 관리의 달인이기도 했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알차게 썼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다. 이동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차 안에서 보고서를 읽고 회의를 했다. 식사 시간도 비즈니스 미팅으로 활용했다. 이런 철저한 시간 관리가 그의 성공 비결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후회했다. 일에만 시간을 쓴 것을, 가족과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던 것을. 그래서 그는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시간을 균형 있게 쓰라고. 일도 중요하지만 삶도 중요하다고. 정주영의 인맥 관리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인과 관료와 기업인과 학자와. 하지만 그는 인맥을 이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을 도왔다.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이런 태도가 진정한 인맥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존경했다.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었다. 이것이 진정한 인맥의 힘이다. 우리도 인맥을 올바르게 관리해야 한다. 이용하려 하지 말고 도와주려 해야 한다. 진심으로 대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인맥이 된다. 정주영은 소통의 달인이기도 했다. 그는 직원들과 격이 없이 대화했다. 현장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했다. 이런 소통이 조직을 하나로 만들었다. 직원들이 회사를 가족처럼 여겼다. 이것이 현대 정신의 뿌리였다. 오늘날에도 소통은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말아야 한다. 경청하고 공감해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조직이 발전한다. 정중호의 결단력도 뛰어났다. 그는 중요한 순간에 과감하게 결정했다. 망설이지 않고 실행했다. 조선소 건설이 대표적이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그는 밀고 나갔다. 이런 결단력이 역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결단은 무모한 것이 아니었다.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있었다. 그리고 확신이 있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도 결단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순간에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준비하고 분석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정주영은 근기의 화신이었다. 그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갔다. 포기라는 단어를 몰랐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다. 이런 끈기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울산 조선소를 지을 때도 그랬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자금이 부족하고 기술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만들었다. 우리도 끈기가 필요하다.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어려워 버티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 결국 성공한다. 정주영의 창의성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늘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다. 기존의 틀을 깨뜨렸다. 이런 창의성이 혁신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조선소를 지을 때 바다를 메어서 부지를 만들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성공의 열쇠였다. 오늘날에도 창의성은 필수다. 똑같이 하면 경쟁에서 진다. 다르게 생각하고 새롭게 시도해야 한다. 창의적인 사람이 미래를 만든다. 정주영은
학습하는 리더였다.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평생 공부했다.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배웠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웠다. 이런 학습 정신이 그를 성장시켰다. 무지를 극복하고 지혜를 얻었다. 그래서 큰 기업을 만들 수 있었다. 우리도 계속 배워야 한다. 학교 졸업이 끝이 아니다. 평생 학습해야 한다.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려면 계속 공부해야 한다. 정주영의 애국심도 특별했다. 그는 나라를 사랑했다. 기업 활동도 애국의 방법이었다.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을 늘렸다.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이런 애국심이 그를 더 크게 만들었다. 국민들이 그를 존경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나라를 위한 기업가였다. 오늘날에도 애국심은 필요하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에 기여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정주영은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였다. 그는 큰 그림을 그렸다. 미래를 내다봤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줬다. 이런 비전이 조직을 움직였다. 직원들이 함께 꿈을 꿨다. 불가능해 보여도 따라갔다. 그것이 현대의 힘이었다. 오늘날 리더도 비전이 필요하다.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 희망을 줘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온다. 정주영의 책임감도 남달랐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다. 성공도 실패도 자신의 몫이었다. 남 탓하지 않았다. 이런 책임감이 신뢰를 만들었다. 직원들이 그를 믿고 따랐다. 어려울 때도 떠나지 않았다. 우리도 책임감이 필요하다. 자신의 일에 책임져야 한다. 실수해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남 탓하지 말아야 한다. 정주영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늘 감사했다. 작은 것에도 감사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었다. 감사는 긍정의 에너지를 만든다.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 정주영의 유머 감각도 있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담을 했다.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이런 유머가 조직에 활력을 줬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성을 높였다. 우리도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 너무 진지하면 피곤하다. 가끔은 웃고 즐겨야 한다. 그래야 일도 잘 된다. 정주영은 디테일에도 강했다. 그는 큰 그림도 그렸지만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았다.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세부 사항까지 챙겼다. 이런 디테일이 완벽을 만들었다. 작은 차이가 큰 성공을 만들었다. 우리도 디테일에 신경 써야 한다. 대충 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 정중의 직관력도 뛰어났다. 그는 때로 논리보다 직관을 믿었다. 느낌을 중시했다. 이런 직관이 중요한 결정을 도왔다. 조선업 진출도 직관적 결정이었다.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성공했다. 우리도 직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때로는 느낌이 맞다.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직관과 논리의 조화가 필요하다. 정주영은 실행력의 화신이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섰다. 계획보다 실행을 중시했다. 일단 하고 보자는 정신이었다. 이런 실행력이 성과를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만 세운다. 실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패한다. 정주영은 달랐다. 불완전해도 시작했다. 하면서 개선했다. 우리도 실행력을 길러야 한다.
완벽을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70% 준비되면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하면서 완성해야 한다. 정주영의 포용력도 컸다. 그는 다양한 사람을 받아들였다. 실수를 용납했다. 다시 기회를 줬다. 이런 포용력이 인재를 모았다.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섰다. 그것이 조직의 힘이 되었다. 우리도 포용력이 필요하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실수를 인정하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성장한다. 정주영은 절약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돈을 아꼈다. 낭비를 싫어했다. 필요한 곳에만 썼다. 이런 절약 정신이 자본을 만들었다. 그 자본으로 투자했다. 그리고 성장했다. 하지만 그는 인색하지 않았다.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썼다. 사람에게는 아끼지 않았다. 우리도 절약해야 한다.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필요한 곳에는 써야 한다. 특히 사람에게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주영의 정직함도 유명했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약속을 지켰다. 이런 정직함이 신뢰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정직은 중요하다. 거짓은 곧 들통난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정직해야 성공한다. 정주영은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긍정적 사고가 기적을 만들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 우리도 긍정적이어야 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실패한다.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 정주영의 열정도 대단했다. 그는 일을 사랑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나이가 들어도 열정이 식지 않았다. 이런 열정이 성공의 원동력이었다. 사람들도 그의 열정에 감동했다. 함께 열정적으로 일했다. 우리도 열정이 필요하다.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한다. 열정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열정이 있어야 어려움도 이긴다. 정주영은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는 큰 꿈을 꿨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었다. 하지만 그는 믿었다. 그리고 이뤘다. 조선소도 꿈이었다. 자동차 회사도 꿈이었다. 하지만 모두 현실이 되었다. 우리도 꿈을 가져야 한다. 큰 꿈을 꿔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꿈은 이루어진다. 정주영의 인내심도 놀랍다. 그는 참을 줄 알았다.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생각했다. 이런 인내심이 큰 성공을 만들었다. 조선소도 10년을 내다봤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였다. 당장은 손해였지만 미래를 봤다. 우리도 인내심이 필요하다. 빨리 성공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야 한다. 그래야 큰 성공을 한다. 정주영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용기가 새로운 길을 열었다. 남들이 못한다고 할 때 그는 했다. 위험하다고 할 때 그는 도전했다. 우리도 용기가 필요하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것이다. 정주영의 추진력도 대단했다. 그는 일단 결정하면 밀고 나갔다.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갔다. 이런 추진력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경부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2년 만에 만들어야 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는 해냈다. 우리도 추진력이 필요하다. 망설이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한다. 장애물을 핑계 대지 말아야 한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주영은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약자를 도왔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런 배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직원들도 그를 아버지처럼 여겼다. 회사를 가족처럼 생각했다. 우리도 배려해야 한다. 나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함께 성공한다. 정주모의 통찰력도 뛰어났다. 그는 미래를 내다봤다. 변화를 예측했다. 그리고 준비했다. 이런 통찰력이 시대를 앞서가게 했다. 조선업도 미래를 본 것이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였다. 남들보다 먼저 시작했다. 우리도 통찰력이 필요하다. 현재만 보지 말아야 한다.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준비해야 한다. 정주영은 신념의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갔다. 이런 신념이 그를 지탱했다. 어려울 때도 무너지지 않았다. 비판받아도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도 신념이 필요하다. 옳다고 믿으면 가야 한다. 남의 눈치 보지 말아야 한다. 신념을 지켜야 한다. 정주영의 헌신도 특별했다. 그는 자신을 바쳤다.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런 헌신이 큰 성과를 만들었다. 사람들도 그의 헌신에 감동했다. 함께 헌신했다. 우리도 헌신이 필요하다. 자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더 큰 것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이 된다. 정주영은 개척자였다. 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 이런 개척 정신이 역사를 만들었다. 한국 경제의 새 장을 열었다. 후배들에게 길을 보여줬다. 우리도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 남들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특별한 사람이 된다. 정주영의 집중력도 놀랍다. 그는 한 가지에 몰두했다. 다른 것은 잊었다. 이런 집중력이 성과를 만들었다. 일할 때는 일만 생각했다.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도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한다.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다. 정주영은 도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 도전했다. 나이가 들어도 도전했다. 이런 도전 정신이 그를 젊게 만들었다.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정치에도 도전했다. 우리도 도전해야 한다. 나이 핑계 대지 말아야 한다. 늙어도 도전할 수 있다. 도전하는 한 젊은 것이다. 정주영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균형이다. 일과 삶의 균형, 성공과 행복의 균형. 그는 말년에 이것을 깨달았다. 성공만 추구하다가 놓친 것들, 건강과 가족과 행복, 이것들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그는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균형 있게 살라고, 한쪽에만 치치지 말라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우리는 정주영의 삶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도전과 열정과 끈기. 이것들이 성공의 조건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건강과 가족과 사람. 이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다. 둘 다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 정주영은 우리에게 보여줬다. 가난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경고했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가족을 잃으면 성공도 허무하다고. 이제 우리의 선택이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정주영처럼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안주할 것인가? 성공만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균형을 찾을 것인가?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정주영의 삶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줬다. 도전하되 건강을 지켜라. 성공하되 가족을 소중히 하라.
일하되 삶을 즐겨라. 돈을 벌되 난무하라. 이것이 정중영이 남긴 유산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중의 명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시도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 말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도전하라고 격려한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 그가 말년에 남긴 또 다른 메시지.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 가족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진정한 행복이다. 정중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정주영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한 인간의 성장과 깨달음의 기록이다. 젊음의 열정과 노년의 지혜가 만나는 지점.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여러분도 이제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의 숙제다. 정주명이 보여준 길을 참고하다. 각자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이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감사합니다.